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년 전 광주 5.18과 무척 닮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광주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제한 미얀마인들이 광주에 모여서 5월 정신을 본받아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5.18의 현장 옛 전남도청 앞에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선 미얀마인들. 결연한 눈빛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치켜듭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미얀마 단체의 대표들이 군부의 학살을 규탄하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 모인 겁니다. 8개의 제한 미얀마 단체는 광주 정신을 모범으로 삼아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도 앞으로 한국처럼 이렇게 민주주의와 인권이 정착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거를 목표로 지향해서 미얀마 단체를 초청한 건 5.18 단체들과 광주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엔 기구 그리고 세계 인권 도시들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도록 저희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전국의 교수 단체들도 광주에서 시국 선언을 하고 미얀마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5월을 맞아 광주를 중심으로 미얀마 지지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또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얀마 단체와 광주가 함께 노력한다는 것. 그러나 유혈 진압의 사망자가 800명을 넘기고 군부가 수뇌부의 정년 제한을 없애며 장기 집권을 계획하는 등 미얀마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만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5.18과 관련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 씨가 지난 10일에 이어 오늘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당초 지난 10일로 잡았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전 씨가 나오지 않아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늘 202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다시 엽니다. 그러나 전 씨 측은 항소심의 경우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전 씨의 출석 의무 등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남에서는 10명, 광주에서 8명 발생했습니다. 순천과 여수, 광양에서는 기존 집단 감염지인 순천 나이트클럽과 관련해 자가격리자 4명 등 5명이 확진됐습니다. 해남과 영암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 등 접촉자 3명이 확진됐고 한평에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1명이, 목포에서는 해외 입국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이 자가격리 도중 확진됐으며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확진자 4명도 나왔습니다. 순천과 여수, 광양시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개편된 1단계로 낮추고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의 영업 제한을 해제합니다. 다만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여전히 금지되며 집단 감염이 일어난 나이트클럽은 집합 금지를, 5가지 종류의 유흥시설 등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영업 제한을 유지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을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진단검사를 강화하며 광주시도 특별 방역 주간을 일주일 연장합니다. 농가에서 연중 가장 바쁜 시기가 바로 요즘인데요.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마저 중단되면서 농촌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대구방송총국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000제곱미터 규모의 사과 재배 농가. 열매를 솎아내는 적과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루 평균 10명의 일손이 필요하지만 인력을 구하지 못해 노부부가 휴일도 없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참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새벽부터 끔끔할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막 오로지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인기 품종인 샤인머스켓을 수확하는 농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포도송이를 적정 크기로 다듬고 영양제 살포 작업까지 모두 수작업을 요하는 일. 하지만 근로자 인건비가 40% 이상 크게 오르면서 웃돈을 주고도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 지난해는 9만 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 13만 원, 14만 원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본격적인 영농철인 다음 달까지는 농가마다 일손이 가장 필요한 시기. 경북에서는 해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800여 명이 각 농가에 파견돼 인력난에 숨통을 틔웠지만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그마저도 중단됐습니다. 6월 초에 영양 지역에 174명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농촌 인력이 일부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농촌 일자리 알선 창구를 운영하고 일손 돕기 자원봉사에도 나서고 있지만 인건비 급등에다 수급 요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력난 해소에는 역부족입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75만여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물을 재배하는 이른바 치유농업 활동이 경증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전주방송총국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은 텃밭에 70, 80대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꽃향기를 맡고 직접 만지며 하나하나 기억에 새깁니다. 예쁘죠? 향도 좋죠? 자, 로즈마리 향은 우리 머리를 맑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요. 정성껏 길러 수확한 애플민트로 차를 끓여 마시며 허브의 향을 맛으로도 느낍니다. 처음에는 기억력이 없고 사람이 그냥 낙태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락이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면서부터는 아주 그냥 활기차고 재미있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비교적 재배하기 쉬운 식물을 가꾸면서 정서적, 신체적 안정감을 얻는 치유 농업 활동으로 특히 경증 치매 노인의 경우 오감 자극으로 인지 능력을 키워 증상 악화를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지 훈련, 인지 자극, 인지 재활이라는 인지 중재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하위 요소들을 충족을 시키게 자원들을 좀 더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로 경증 치매나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치유농업 활동을 한 뒤 검사한 결과 기억력과 장소 인식 능력이 전보다 각각 18.5%와 35.7% 상승했고 우울감은 68.3% 줄어들어 정상 범위로 나타났습니다. 채소, 각종 채소 등 여러 가지를 직접 할 수 있어서 그 자라는 심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십니다. 농촌진흥청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해까지 전국의 노인 인지건강 특화 치유농장 9곳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열흘 전 치러진 광주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며 낙선자들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낙선자인 전모 후보와 이모 후보 측은 당선자 측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무자격자 투표에 참여했다며 당선 무효 이의 신청서를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치러진 광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는 이상동 후보가 132표를 얻어 110표를 얻은 2위 후보를 누르고 새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가정간편식 상품의 온라인 매출이 크게 느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의 가정간편식 매출액이 지난해 1억 3천만 원으로 2019년 300만 원과 비교해 판매액이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도장터에서는 현재 35개 업체가 담양떡갈비와 벌교 꼬막무침 등 52개 상품의 가정간편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마다 개방됐던 조선대학교 장미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개방되지 않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미원을 개방하지는 않지만 장미원 주변 산책길을 통해 감상할 수 있고 지난해와 같은 랜선 장미축제의 경우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 장미축제는 매년 50만 명이 다녀가는 광주의 대표 꽃축제입니다.
전교조가 전남교육청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성명서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유치원 학급 편성의 최소 원화수 기준을 높여서 면지역 유아교육에서 공공성을 포기하고 복식 학급의 전환 기준도 높여서 소규모 학교의 교육 황폐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2021 광주시민총회에서 내년에 실천하고 싶은 의제를 투표한 결과 걷기 편한 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걷기 편한 길은 동구 지산 2동 주민자치회가 제안한 의제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꽃을 심거나 정원을 조성하고 친환경 보도블럭 등을 사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선정된 의제를 구체화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세워 시민 참여 예산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이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으로 떠오른 스티로폼 부표를 오는 2025년까지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김 양식장에서 주로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를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고 오는 2025년까지 기존 플라스틱 스티로폼 부표를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9,607헥타르의 김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2위의 물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식 생물의 호흡을 방해하는 산소 부족 물 덩어리가 평년보다 일찍 발견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1일 여수시 화양면 가망만 해역에서 산소 농도가 리터당 3mg 이하인 물 덩어리가 관측됐고 앞으로 수온이 높아지면 더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이는 평년보다 열흘가량 일찍 발생한 것이라며 굴이나 홍합 양식에서 종자를 붙이는 채묘 시기인 만큼 양식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나주시가 향후 5년 뒤에 3조 원대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핵심 전력 사업 분야인 저압직류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기 인증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나주시는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센터의 나주혁신산단 건립 사업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산업혁신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8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 맑았던 하늘이 어느새 어두워졌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지만 모레까지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모레는 밤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글피 오전까지 이어지니까요. 이번 주는 작은 우산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그치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비구름 뒤로 황사가 유입될 텐데요. 광주 전남 지역은 밤에 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내일까지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높습니다. 광주와 화순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지만 25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수준이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4도, 광양 28도로 동부 지역은 대체로 평년 기온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목포 22도, 영암 25도, 장흥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비는 글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